예, 마지막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강의하면서 작년에 한 거하고 비교하면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이 중요한 것 같아서 시간을 좀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학기 때 리니어 리그레션하고 아노바 관련돼서 조금, 클리어하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테스팅 관련돼서 조금 시간을 좀 많이 소비를 해서 여기 뒤에 보면 non-parametric 관련된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여기 했는데, 이번 학기에는 조금 시간이 모자라서 이 non-parametric을 안 했습니다. 이게 그 학부 introductory statistic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non-parametric 하는데, 그거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작업은, 에스티메이션 파트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뮤를 알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x 바를 사용을 했고, 시그마 스퀘어를 알고 싶다. 그러면 샘플 베리언스를 사용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에스티메이션이 예를 들어서 x바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 가지고 계속 얘기했으니까 윤석열의 지지율이 30%다. 그랬을 때 그 30%라는 게 어떤 의미, 얼마나 뭐라고 그럴까. 믿을 만한 수치인가. 그거를 표현을 하는 방법이 컨피던스 인터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10%인 거하고 30%인데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95% 컨피던스 인터벌을 얘기할 때. 그래서 이 컨피던스 인터벌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주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보면 우리가 어떤 개념을 이해를 했어야 되냐면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야 돼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은 별거 아니고 그냥 x바의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S 스퀘어의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꼭지가 에스티메이션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꼭지가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었고, 그걸 이용해서 컨피던스 인터벌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꼭지가. 근데 컨피던스 인터벌이라는 거는 또 다른 면으로 보면 테스팅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테스팅하고 컨피던스 인터벌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동일한 작업을 해줘요. 그런데 거기서 컨클루전이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컨피던스 인터벌은 우리가 어떤 0.3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냈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퀄리티가 좋으냐 나쁘냐를 인터벌로 표현을 하는 거고, 테스팅은 결국 그게 샘플링 디스트리뷰션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테스팅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0.3이 나왔고 컨피던스 인터벌이 한 플러스 마이너스 0.1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윤석열의 지지율이 35%다. 아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이언티픽하게 어떤 디시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테스팅은 굉장히 컨서버티브한 디시전이에요. 그 H0하고 그러니까 두 개의 주장이 있어요. H0하고 H1 주장이 있는데 H0의 페버를 굉장히 많이 주는 테스팅 방법이에요. 그래서 H0가 얘기하는 게 전혀 말이 안 되는 경우에만 H1에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표시하는 게 P-밸류예요. 그래서 P-밸류가 작을 때만 우리가 얼터네이티브를 수용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게 한 학기 동안 했던 내용들이고요. 이 모든 테스팅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그렇고 좀 더 스페시픽하게 가면 우리가 몇 가지 한 게 테스팅 우리가 한 게 예를 들어서 뮤가 뮤제로다. 뮤가 뮤제로가 아니다. 뭐 이런 거 했고요. B가 P0다. 아니다. 이런 거 했고요. 그다음에 뭐 시그마도 할 수 있겠죠? 시그마가 시그마 제로다. 아니다. 시그마 제로보다 크다. 테스팅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이 테스팅을 보면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 세 가지 종류의 테스팅이 있어요. 원 샘플 테스트가 있고요. 투 샘플 테스트, 그다음에 페어드 샘플 테스트. 크게 한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 샘플 테스트는 파퓰레이션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퓰레이션에 대해서 뭐 평균이 뭐다 아니다, 뭐 분산이 뭐다 아니다 그런 걸 테스팅하는 거고요. 투 샘플 테스트하고 페어드 샘플 테스트는 거의 유사해 보여요. 얼핏 보면 유사해 보여요. 그런데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 페어드 샘플 테스트는 어떻게 보면 원 샘플 테스트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페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 비포 앤 애프터 데이터가 있으면 사실은 디퍼런스가 우리가 관심 있는 샘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원 샘플 테스트가 됩니다. 투 샘플 테스트는 두 개의 다른 파퓰레이션이 있고 두 개의 다른 파퓰레이션에 대해서 어떤 테스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테스팅은 크게 요 한 세 가지로 클래시파이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테스팅을 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슬롭이 0이냐 0이 아니냐가 우리가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7이 Y에 컨트리뷰션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걸 판단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광고 이그젬플 그러니까 세일즈가 있고 그다음에 TV, 라디오, 뉴스페이퍼. 저가 R 코맨드로 사용하고 있군요. 처음에 이렇게 했고 뉴스페이퍼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인터랙션 텀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했었죠. 요게 아마 ISLR에서 나온 이그젬플일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통계책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 어떻게 테스팅이 역할을 하는지 그걸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 하는 동일한 작업을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에서 하는 게 아노바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카이스퀘어 테스트 요 세 개 했고요. 네, 이게 제가 한 학기 동안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크게 보면 에스티메이션 얘기했고, 컨피던스 인터벌 얘기했고, 테스팅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기저에 깔려 있는 시어리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이해를 해야 어떤 작업을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이해 못하면 거의 기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까먹어요, 좀 있으면. 근데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프로시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크게는 이렇게 되지만 디테일로 들어가면 테스팅이 이런 세 가지 종류의 테스팅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우리가 세 가지 종류의 테스팅을 했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 테스팅, 아노바에서 테스팅, 카이스퀘어에서 테스팅. 오케이? 자, 이게 다 파라메트릭 버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게 파라메트릭 버전입니다. non 파라메트릭 버전이 있어요. 파라메트릭 버전이라는 건 뭐냐면 정규 분포를 가정한 겁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로부터 카이스퀘어도 나오고요, T 분포도 나오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non 파라메트릭에서는 그 정규 분포를 가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population distribution이 어떤 뭐 정규성을 띈다 그런 거 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미는 민보다 메디안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 샘플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투 샘플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하는 게 뮤 A하고 뮤 B가 같으냐 아니면 다르냐 이런 걸 테스팅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non 파라메트릭에서는 대응해서 민 대신에 메디안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정규 분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컨비너토리얼한 아규먼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래서 랭크를 사용한다든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샘플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샘플이 A의 샘플이 이렇게 있고 B의 샘플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뭐 3, 5, 7, 9 이렇게 있고 여기는 8, 10, 11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그래 보죠. 샘플이 그랬을 때 미디언이 같으냐 다르냐 당연히 다르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3579 여기 80 1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는 A에서 온 거예요. 이건 B에서 온 거고. 그래서 랭크는 요게 1번, 2번, 3번, 5번, 여기는 4번, 6번, 7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걸 랭크라고 그러거든요. 랭크 가지고 이제 어떤 컴비나토리얼하게 계산을 해서 확률들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A하고 B가 잘 믹스가 돼 있다 그러면 이게 랭크들이 잘 섞여 있겠죠. 그런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컴비나토리얼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클로즈 폼 솔루션이 없는 거예요. 한 땀 한 땀 다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 노멀 테이블 사용했죠. 그것처럼 여기서는 테이블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클로즈 폼 포뮬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non parametric에서는 기본적으로 정규 분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더라잉에 대해서 어떤 가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원시적인 것 좀 이상한가? 굉장히 컴비나토리얼한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계산 로직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은 테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P-밸류를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테이블을 만들어 줘야 돼요. 예. 그 얘기는 이제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테이블이 없겠죠. 테이블은 뭐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무수히 크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리미테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또 뭐 어떻게 근사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non-parametric은 거의 사용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run 테스트니 signed 여기 좀 여기 했는데 non-parametric cross-correlates H-테스트니 뭐 몇 개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제가 3개 정도 파일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랭크 관련돼서 테스팅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signed 랭크 테스트인데 읽어봐야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투 샘플 테스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두 개의 미디안이 같으냐 다르냐 그런 거를 테스트하는 걸 거예요. 그 다음에 페어드 샘플이라고 하면 이제 페어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약이 효과적이냐 아니냐를 이제 non parametric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크루스컬 왈리스 H 테스트라는 것도 그런 거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거의 정규 분포는 항상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웅탕과 쪽 텍스트북을 봤는데 여기 거의 기계적으로 하더라고요. 뭐 기계적으로 쭉쭉쭉쭉 계산해 가지고 테이블 보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나?
여기 보니까 투 샘플, 페어드 샘플 한번 봅시다. 페어드 샘플, 랭크 테스트부터 볼까요? 랭크 테스트, 좀 전에 설명한 게 요거니까 요게 어떻게 임플리멘트 돼 있나 한번 봅시다. 제가 코드는 드렸을 것 같은데. 사이파이 스탯스에 맨 휘트니 유 이렇게 돼 있고요. 맨 휘트니 유 랭크 테스트인데 맨 휘트니 유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 x, y 집어넣어서 오케이. 널이 디스트리뷰션이 같다는 거네요. 메디안이 같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x의 디스트리뷰션과 y의 디스트리뷰션이 같다. 디스트리뷰션이 같다는 거네요. 미디안이 같다는 게 아니고. 오케이. 그래서 이게 무슨 데이터인지 모르겠는데, 예, 노스하고 사우스가 있네요. 여기 보죠. 그러니까 노스가 이렇게 되어 있고 사우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포가. 예, 클리어리 다르죠? 예, 클리어리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일부러 좀 데이터를 요거는 리스트로 처리하고 이건 넘파이 어레이로 처리했네요. 예. 어쨌든 그래서 여기 노스 데이터, 사우스 데이터 이렇게 집어넣고요. 여기에다 그러면 여기에 스태티스틱하고 p-밸류를 주게 돼 있어요. 스태티스틱은 어떻게 계산하냐? 랭크 가지고 뭘 계산을 할 겁니다. p-밸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랭크가 그렇게 생기거나 그거보다 더 월스트한 케이스로 다 생길 확률을 컴비나토리얼하게 옛날 사람들이 다 손으로 계산을 놨던 거예요. 그게 테이블이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테이블 하면 나올 것 같은데. 있죠? 이게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낸 테이블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알파 투테일 테스트가 있고 원테일 테스트가 있고 알파가 조여져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찾아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 스태티스틱하고 p-밸류가 있네요. 그래서 스태티스틱이 8.0이 나왔고요. p-밸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8.0이 어디서 나왔느냐? 한번 찾아볼까요? 오케이. 8.0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쭉 랭크 계산해서 요거에 랭크 썸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해봅시다. 눈에 보이게. 오케이, 노스는 1, 2, 3, 4. 네, 3.5, 5, 6, 7.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1, 2, 3, 4고요. 여기는 3.5, 5, 6, 7. 그래서 스태티스틱이 뭐가 나오나 봅시다. 랭크랑 관련돼 있을 거예요. 1이 나왔네. 어떻게 계산하는 거지? 오케이. 예,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위키를 찾아봐야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나오겠죠. 어우, 왜 1이 나오죠? 그런데? 이거 1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모든 XY 페어에 대해서 X가 크면 1, 작으면 0. 오케이. 봅시다. 여기서. 오케이. 요게 X일 때 Y가 다 작죠. 그러니까 제로고, 요거일 때도 작고, 요거일 때만 그러네요. 요거일 때, 요거만 1이 되네요. 그러니까 X가 지금 여기가 보면 X, Y가 클 때만 1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4고 Y가 3.5일 때, 이때만 1이고 나머지는 다 제로네요. 그죠? 요걸 3.7로 해볼까요? 그러면 2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테이블을 주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P-밸류를 주네요. 오케이. 그래서, 요게 U statistic, 휘트니, 맨 휘트니, 가 사용하는, 겁니다. 오케이. 제가 왜 이거가 그렇게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것까지 이야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 두 개 비교해서 이 뭐 계산을 하는 게 아닙니다. x 빼기 y를 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x가 y보다 크냐 작냐. 네? 그러니까 이 디스트리뷰션을 정규분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랭크나 대소관계 그 정도만 사용을 해서 스태티스틱을 빼내는 거예요. 오케이. 재밌네. 오케이. 사인드 랭크 테스트는 랭크인데 사인이 붙어 있는 랭크를 가지고 한다는 거고요. 페어드 샘플 테스트네요. 그래서 여기가 Understandable Statistic이라고 책 저자가 유튜브를 했었는데 유튜브가 날라갔더라고요. 책은 굉장히 뭐 읽기 편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폴리스 카데시라고 그랬는데 뭐 경찰대 학생인가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래서 어떤 과목에 대해서 그 과목을
선택하기 전에 그 과목에 대해서 기본 상식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뭐 어떤 코스를 밟은 다음에 향상이 됐느냐 그거를 포스트 코스 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향상이 됐으면 플러스, 향상이 안 됐으면 마이너스, 노 디퍼런스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사인 파트고요. 그 다음에 그 랭크는 뭐에 대한 랭크인가? 랭크 I. 네, 조금 이따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사이파이 스탯의 윌콕슨이라고 있고요. 여기에다 x, y 집어넣어주면 될 거고 한번 봅시다. 이게 제가 요거를 그냥 코드로 타이핑을 한 거예요. 그래서 numpy 어레이로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제로 번째 칼럼 집어넣고 여기 퍼스트 칼럼 집어넣고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것 같아요. 옵션 뭐 적절히 선택을 해서 계산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 p-밸류가 11.0이 나왔고 스태티스틱이 11.0이 나왔고 p-밸류는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집어넣어줘도 되고 이걸 빼서 집어넣어줘도 되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줘도 되고 이렇게 집어넣어줘도 되는 거 확인을 했고요. null hypothesis가 그러니까 x 빼기 y가 difference잖아요. 그 difference가 0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다라는 게 null hypothesis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미디안이 제로라는 건 정확하게 미디안이 제로라는 건 아니고 null이 이 difference distribution이 시메트릭하다는 거네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사인 부분은 제가 설명한 것 같고 랭크 부분 RI가 뭐지? 실험을 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76이었는데 77로 올라가고 76이었는데 78로 올라갔다고 그래보자. 둘 다 올라갔어요. 스태티스틱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파지티브 여기서 파지티브고요. 이 랭크 그러니까 이건 1이고요. 이 랭크가 1 더하기 2에서 3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 봅시다. 스태티스틱은 제로네요. 왜 제로지? 어떻게 계산하는 거지? 그러면 위키한테 물어봐야죠.
오케이. 일단 x 요게 xi가 디퍼런스군요. 디퍼런스예요. 그래서 디퍼런스의 절대값을 취해서 랭크를 주고, 절대값의 랭크군요. 그래서 요거 사인 주고 랭크 더하고. 그러면 우리 경우에 아까 사인은 다 플러스고 랭크가 제로 원일 텐데. 이거 원 샘플 테스트고 우리가 하는 건 투 샘플 테스트인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테이블이 있을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이 테이블로 만들어 놨을 거예요. 테이블 있죠? 테이블 있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테이블 가지고 막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패키지에 던져주면 돼요. 패키지에 양식에 맞춰서 던져주기만 하면 스태티스틱 주고요. p-value 줍니다. 그럼 p-value가 뭘 의미하는지 그것만 잘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이제 시험 볼 때 p-value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최대한도로 코딩을 줄이려고 노력을 할게요. 여러분이 아직 코딩 버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코딩은 최대한도로 미니멈으로 하고 최대한도로 여러분이 코딩을 적게 하면서 최대한도로 통계적인 이해도가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종류의 문제를 내도록 제가 노력을 해볼 텐데 저 능력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중간고사 70점 목표를 했는데 전혀 그렇게 안 나와가지고 오케이. 질문 있어요? 시험 관련돼서 혹은 뭐 전체적으로 질문 없어요? 그러면 오늘 수업 종료합시다. 여기서. 한 학기 동안 고생했어요.